돈 없는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더 심하게 몰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부자 얘기를 하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빚내라고 계속 조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안 가질 뿐인 거지 엄청나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빚,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난, 빈곤, 주민등록 말소자,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단어인데 그다지 그냥 별로 놀랍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연체, 워크아웃, 부도, 파산, 개인회생 매우 무서운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안 벌어지는 가정은요 정말 잘 살고 있는 이들인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이 애들을 키우고 이 부모들이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난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무서운 일을 겪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조금 잘못 판단하면 꽤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이나 부동산 뭐 하겠다고 사인 한번 잘못하면요 순식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죠. 그러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상황은 뒤집어질 수 있고 그 어떤 것에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당하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무섭죠. 무서운 적이 가까이 있는데 넉넉히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당하는 거죠. 이 난리가 언제쯤 끝날지 잘 좀 두고 봐야 됩니다. 함부로 과신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대비도 안 하면요 그냥 경제적인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숨죽이고 있으면서 주변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하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삶이 유지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애시당초 이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죠.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내가 나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 잘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가짐, 내 태도죠.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욕망을 주체 못하면요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워낙 돈이 많아도 사는 게 불안한 시대가 지금이죠. 참 무섭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지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외제차 따지고 명품 좋아하고 되게 소비를 좋아하는데 돈이 없으면요 미치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소비하는 이 구멍이 생기면요 계속 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각오를 하고 좀 더 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뭔가 안 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술은 마셔야 되고 공과금 못 내고 끊겨도 이 소주는 마셔야 되는 그런 인간들요. 삶이 괜찮을 수 있겠냐고요. 괜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요 기득권들 가진 자들이 헤쳐먹는 걸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며 지내왔죠. 그리고 기득권들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뭘 했습니까? 사기를 쳤죠. 전세 사기범 60억 넘게 사기치고 해외로 도망갔다가 잡혀 들어온 놈들도 있더라고요. 뻔뻔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사실상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 사기를 금액이 10억만 넘어가면 사형해야죠. 다. 곽상도 아들 50억 받았잖아요. 곽상도 사형, 아들 사형. 전세 사기범 60억 사기범 이 부부 쌍으로 사형. 그렇게 사형 때리면 그네들이
그런 사기를 치겠습니까? 정관예우로 돈을 받아 처먹겠냐고요. 재산 몰수는 당연하고. 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이제 판을 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보통 사람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그리고 뭐 슈퍼사이클, 부동산 경기 이런 개소리하는 인간들의 말도 철저히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멀리하고 건금절약하고 아끼고 사는 걸 기본 자세로 삼아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끼지 않으면 답이 없죠. 빚지면 인생 끝입니다. 일본은 1인당 부채가 1억. 국채 부채죠. 우리도 가계부채가 1억인데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빚의 규모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죠. 일본 1인당 부채 1억은요. 일본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1억을 통장에 집어넣으면 그 통장에 있는 1억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일본 개인의 이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가지고 정부가 빚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국채 채권자가 누구다? 일본 국민이다. 좀 복잡하고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한데 실제로 나라 일본 전체로 따졌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요. 가계부채 1억인 거고 정부 부채도요. 그 정도 되죠. 우리는 이제 빚 내면 이제 앞으로 40년 이상 빚 낸 거 갚으면서 죽을 때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고 참 되게 삶이 우울한 거죠.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선진국 중산층들 머릿속에 돈 안 쓰기밖에 없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장사도 가성비 아니면 망하고 이 반찬 하나 밥 끝인 정도죠.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에 이제 닥칠 일이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사람들이 중산층들 이상들은요 돈 안 쓰고 아예 그냥 소비가 실종되는 세상. 그게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빚내고 까부는 인간들이 대거몰락하면서 쏟아내는 부동산, 주식, 뭐 콘도 애원권, 자동차, 기금속 이런 것들이 시장의 헐값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싸게 가져가는 거죠.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절약해야죠. 악착같이 돈 안 쓰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요 내수 침체하고 또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나라 경제가 살아야 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소비 진작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함부로 써가지고 돈 써서 마이너스 나고 빚지면요 내 인생이 몰락하고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데 소비가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